지시 기본 튜닝 알아볼게요. 튜닝을 수행하면서 관찰, 측정해야 할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할당이에요. 할당률 분석은 실제 가비지 수집기를 튜닝하면 성능이 개선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0세대 수집 이벤트 데이터를 활용하면 할당된 데이터양, 단위 수집 시간을 계산할 수 있고 일정 시간 동안의 평균 할당률을 산출할 수 있게 돼요. 할당률의 수치가 1GB/s 이상으로 일정 시간이 지속된다면 가비지 수집기 튜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성능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죠. 애플리케이션 핵심부의 할당 로직을 제거하는 리팩토링을 수행하여 메모리 효율을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로직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툴을 통해 메모리 히스토그램을 보아 메모리가 어떤 식으로 할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굳이 없어도 그만인 사소한 객체 할당. 두 번째, 박싱 비용. 세 번째, 도메인 객체. 네 번째, 엄청나게 많은 non-JDK 프레임워크 객체. 이렇게 책에는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러한 초기 할당 전략이 발생했을 때 처음 이 두 가지들은 불필요한 객체를 생성하는 부위를 찾아 제거하면서 해결해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도메인 객체예요. 저희가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하면서 자주 쓰이는 객체이죠. 이러한 도메인 객체를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타입입니다. 이러한 배열, 형태의 구조와 내부 자료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네요. 도메인 객체의 예상 데이터량과 실제 측정된 데이터량과 비슷한 수준인지 확인함으로써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객체가 0 지시를 수행하는 에덴, 서바이버 공간이나 심지어 테니워드 영역의 객체를 할당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네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우선 객체는 스레드 로컬 할당 기법에 따라 스레드마다 객체를 할당할 공간을 개별 발급하여 시간 복잡도 1할당을 달성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레드마다 객체를 할당할 공간들을 따로 두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 스레드 로컬 얼로케이션 버퍼는 스레드당 크기가 동적 조정되며 일반 객체는 남은 T랩 공간에 할당되게 됩니다. 스레드 로컬 할당 기법에 따라 스레드마다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이제 버퍼라고 하면서 스레드당 객체들을 이 버퍼에 저장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게 동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스레드는 가상머신에서 새 이 T랩을 달라고 요청한 다음 재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객체가 너무 뚱뚱해서 빈 T랩에 안 들어가면 가상머신은 T랩 외부 영역에 위치한 에덴에 직접 객체를 할당을 시도하게 돼요. 덩치 큰 배열은 곧바로 테니워드 영역에 객체를 직접 할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덴 영역과 서바이브 영역도 어, 버퍼보다는 크지만 테니워드보다는 작겠죠. 그리고 테니워드는 거의 에덴과 테니워드 세대의 거의 4, 5배에서 크게 몇십 배에 대한 그런 크기를 차지하기 때문에 에덴 영역과 서바이버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배열들은 곧바로 테니워드 세대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0GC 그리고 풀스타터 월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면서 해당 객체를 소멸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능상에서 여러 장애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할당률은 테뉴어드로 승격되는 객체 수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너무 높은 할당률, 너무 많은 객체가 할당이 되면 에덴 영역과 서바이벌 영역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메모리가 꽉 차게 되고 그럼 부족한 메모리를 찾으러 테뉴어드 세대까지 넘어가는 거겠죠. 할당률이 높을수록
영 GC 발생 주기는 짧아집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수집이 일어나면 단면 객체는 수집 대상이 되지 못하고 테뉴어드로 잘못 승격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잘못 승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테뉴어드 영역으로 승격되기 전에는 객체가 통과해야 할 가비 수집 횟수 세대라고 하죠. 이것을 설정하는 플래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찰 측정해야 할 네 가지 요소 중 두 번째인 중단 민감도가 아니죠. 가 아니라 할당에 있는 부가적인 내용이네요. 중단 민감도. 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두 번째네요. 처음 말한 게 맞듯이. 관찰 측정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중단 민감도입니다. 이게 중단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데 100mH 정도의 중단 시간은 무시할 만하다. 고객이 사용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등의 애플리케이션에선 100에서 200mH 정도의 중단은 눈치채기도 어렵다. 이 말을 굳이 왜 적어놨냐 하면은 중단 민감도 결국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그런 정도의 차이인데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뇌 인지상으로서는 100mH에서 200mH 사이에서는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렉이라고 부르는 그런 요소를 식별하지 못한 채 그냥 만약 빠른 서비스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0mH 정도가 지나면 이제 튜닝을 해야 될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는 이 중단 시간에 대한 이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1초 이상이라면 중단 시간이 장애로 판단될 만큼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이걸 튜닝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을 정해놓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처리율, 추이를 보는 거고, 네 번째는 객체가 얼마나 투명한가, 이러한 요소들을 관찰 측정해야 됩니다. 자, GC 플래그, GC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플래그이거나 아니면 아까 테뉴어드 세대로 넘어가는 세대 카운트를 정하는 것처럼 GC가 동작하는데 일부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플래그라고 하죠. 이러한 것을 도입할 때의 주의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한 플래그씩 추가해야 되며 각 플래그가 무슨 작용을 하는지는 숙지해야 해요. 그 다음 부수 효과를 일으키는 플래그 조합도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GC가 성능 문제를 일으키는 징조가 있다라고 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경우 GC가 성능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 중이고 엔지니어가 실시간 관측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해요. 세 가지 조건이 다 맞는다면 GC가 성능 이슈를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CPU 사용률이 100%에 가까운가, 대부분의 시간이 유저 공간에서 소비되는가, GC 로그가 쌓이고 있는가, 이런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내용은 GC 루트예요. GC 루트는 뭐였죠? 가비지 컬렉터에서 첫 단계로 많이 수행하는 단계였죠. GC 루트에 있는 그걸 탐색하고 GC 루트에 엮여져 있는 체인들을 따라가면서 수집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GC 루트 탐색 시간은 다음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게 돼요. 애플리케이션 스레드 개수, 그리고 코드 캐시에 쌓인 컴파일드 코드량, 그리고 힙 코드 이 세 가지를 영향을 받고요. 이 셋은 GC 루트 탐색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런타임 조건 및 적용 가능한 병렬화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 마킹 단계에서 엄청나게 큰 오브젝트 배열을 발견했다라고 쳐볼게요. 탐색은 단일 스레드로 수행하므로 다른 스레드가 일감을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레드가 기존에 이러한 수집이 아닌 그냥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수행할 때는 다른 스레드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스레드에 할당되어 있는 뭐 큐 같은 거를 일부 빼와가지고 뇌 스레드에 있는 자료 구조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일을 대신해줄 수 있었는데 수집을 할 때, 탐색을 할 때는 단일 스레드로 수행을 해야 되므로
다른 스레드에게 일감을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스레드가 온전히 이 큰 배열을 전부 마킹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단일 스레드의 탐색 시간이 전체 마킹 시간을 결정짓게 됩니다. 다른 스레드들은 모두 이 스레드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객체 그래프가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그래프 내부의 객체 체인이 길게 늘어지면서 마킹 시간도 점점 더 길어집니다. 애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너무 많아도 스택 프레임을 더 많이 탐색해야 하고 세이프 포인트 도달하는 시간도 길어지는 등 지시 성능에 영향을 끼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